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축통화 달러 시스템 하에서의 미국의 양털깎기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특정 통화를 이루는 말로서 현재 세계 제1의 기축통화는 달러이고 세계 제1의 기축통화국은 미국입니다. 흔히 세계 경제는 달러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통화가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통화에 비해 기축통화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일반 통화는 자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반면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기축통화로서의 힘의 원천을 가집니다.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세계 어디서나 무엇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러 찍는 기계가 바로 화수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해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을 꼭 집어 무엇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달러를 믿지 않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달러가 유통되지 않을 만큼 많이 찍혀 나오는 단계가 아마 그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당국인 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러를 시중에 풀었다가 국채 등의 판매로 시중의 달러를 회수하였다가 하면서 경기 조절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조절하여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입니다. 그 소비 원천의 힘이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미국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를 0%대로 가져가면서 국내의 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싼 이자의 미국 내의 달러는 좀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신흥국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신흥국과 일부 선진국들까지도 미국보다 비싼 금리를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제투자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늘 0.54%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달러를 포함한 해외 자본들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은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많은 달러가 시중에 풀렸다는 것이므로 고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달러를 다시 회수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한번 시행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1979년 연준 의장 폴 볼커는 20%까지 금리를 올리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초인플레이션을 잡은 적이 있을 정도로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까지 3.5%에서 4%의 상승이 대세적 의견이지만 그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축통화 달러 시스템 하에서의 미국의 양털깎기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의 신흥국들은 달러와 해외 자본이 자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시중금리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빚을 얻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고금리와 반대 매매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의 매도에 나서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투매를 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흥국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디폴트의 금융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으로 몰려 들어갔던 달러들이 대거 디폴트된 신흥국으로 몰려가 폭락한 자산시장의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매각하여 큰 부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바로 미국의 양털깎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MF 때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수한 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아직도 소송 중인 사건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런 미국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국제사회의 안녕을 무시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1의 기축통화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은 무자비한 식민속국의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도 미국도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관대한 나라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도 엄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다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 시장을 위축시켜 불황으로 내몰아 양털깎기에 나선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으로서는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국제무역시장에서의 제한 조건임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비하지 못하여 외환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 또한 그 나라의 역량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IMF를 맞았을 당시 국제무역시장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대만은 풍부한 달러의 보유로 강력한 IMF 경제위기 태풍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위기에 대비해서 경제 규모에 맞는 달러 보유를 제약 조건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축통화 달러 시스템 하에서의 미국의 양털깎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